안녕하세요. 구조 엔지니어 김성용입니다. 오늘은 거푸집 존치 기간과 그리고 이것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제가 그 거푸집 사진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여기 두 개를 여기 한번 포함을 한번 시켜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그 거푸집 슬래브의 거푸집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그 벽면을 그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할 때 사용하는 벽체를 위한 그런 거푸집입니다. 거푸집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콘크리트로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 텐데 그 모양을 이제 미리 그렇게 거푸집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거기 이제 콘크리트가 굳게 되면 그 모양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거푸집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거푸집들이 여기 그 서포트로 지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한국 규정에서는 이 서포트를 갖다가 동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뭐 동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서포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일본식 영어죠. 사포트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거푸집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오늘은 그 이 거푸집을 갖다가 언제 떼야 되는지 그것에 좀 초점을 두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큰 공사 현장보다는 규모가 작은 공사 현장, 뭐 어떤 단독주택 시공 시에 그 업체에 시공하는 업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는 그 업체 시공하시는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시방서에 명시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표면이 손상된다든지 또는 그 과도한 처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과도한 처짐은 시간이 제법 흐른 뒤에 눈에 보이는 경우가 그 많기에 나중에 그 책임 관계를 따지기가 애매해서 골머리를 썩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내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 또는 바닥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수직재는 뭐 목재나 아니면 조적조로 하시더라도 바닥을 갖다가 철근 콘크리트 슬랩으로 하실 분들은 잘 보시고 숙지하셔서 그 시공사가 잘못된 시공을 하지 않는지 유의를 하시고 또 잘못된 경우에는 지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갖다가 시공을 할 때 어떻게 지어라라고 글로 명시한 문서가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시방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시방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표준 시방서에 거푸집을 언제 떼라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방서에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기 전에 오늘 할 내용을 먼저 그 범위를 좀 정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서의 거푸집 타령 시기를 보면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강도 실험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강도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일단 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부터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도 시험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강도 시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하면은 여기서 이제 레미콘은 레디 믹스 콘크리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비벼진 콘크리트라는 그런 말이죠. 자, 이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하면은 품질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타설될 레미콘을 갖다가 조그만 원통형 거푸집에 넣어서 공시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공시체는 원통형으로 생긴 콘크리트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그 경과하면서 이 공시체를 테스트함으로써 그 타설된 실제 콘크리트의 강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관한 영상을 갖다가
그 유튜브에서 찾아봤거든요. 이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그 이제 요 가운데 그 공시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게 실린더 형태로 생긴 것이거든요. 이제 이것은 지금 그 공시체 거푸집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원통형 실린더를 갖다가 빼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그 강도 테스트하는 기계에다가 지금 넣은 상태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철판 두꺼운 게 보이고요. 요 위에 아래 위로 보이죠. 이 철판을 통해서 그 유압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기계가 이 공시체를 갖다가 아래 위로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시체가 받아내는 힘 그리고 또 파괴의 그런 형태를 여기서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 콘크리트가 좀 거무치직한 색을 보이죠. 이것은 이 콘크리트가 좀 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강도가 좀 낮은 그냥 보통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백색 쪽에 좀 더 가까운 것인데 요 보니까 이 콘크리트 공시체는 좀 까만색에 가깝죠. 그래서 이게 아마 좀 고강도 콘크리트라는 걸 그 색깔에서도 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끝까지 봤는데 보니까 그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봐서도 이게 고강도 콘크리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갖다가 한번 그 플레이를 시켜보죠. 네, 여기 이제 그 힘을 아마 지금 하중을 갖다가 계속 그 늘려가고 있을 겁니다. 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좀 앞으로 당겨 볼게요. 네, 이렇게 계속 아래 위로 하중을 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하중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죠? 좀 있으면 아마 콘크리트가 그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제 계속 이렇게 그 공시체에다가 하중을 계속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콘크리트 요 윗부분이 날아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 앞에 그 방탄유리라고 그래도 그 강화유리 같은 걸, 예,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이게 에너지가 콘크리트 공시체 그 응축이 돼가지고 이게 파괴될 때 발산하게 되는데 그 콘크리트 가루가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막아놓은 그런 유리, 예, 보시죠. 예, 이렇게 그 콘크리트가 파괴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이런 형태는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콘크리트보다는 그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뭐 이걸 통해서 그 콘크리트 공시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방서에서 그 규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기 그 시방서를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갖다가 여기 이렇게 먼저 그 열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국가건설기준센터라는 게 있죠. 여기 네이버나 뭐 구글에서 국가건설기준센터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kcsc.re.kr 요 홈페이지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건설 기준 코드를 갖다가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건설 기준 코드 요걸 갖다가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건설 기준 코드 안내 건설 기준 코드 검색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그 뭐 다른 것도 클릭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여기 표준 시방서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딩 시간이 좀 걸리죠. 또 제가 독일에 있고 독일에는 한국처럼 인터넷이 빠르지가 않아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그 표준 시방서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는 이 왼쪽에 보면은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열어놨거든요. 이걸 보시죠, 그냥. 아까 거기 좀 기다리시면 이런 그런 트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공통편 밑에 보시면 그 구조재료공사 그 밑에 콘크리트 공사가 있고요. 콘크리트 공사 밑에 거푸집 및 동바리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거기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특히나 시공,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 그 거푸집을 언제 그리고 동바리를 언제 해체해라는 그런
그 시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부집 및 동발 있는 콘크리트 자정 및 시공 가능한 강도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뭐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온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어떤 다른 표를 갖다가 참조해라는 것도 나오죠. 요 밑에 보면 이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의 해체 시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할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볼 텐데요. 이 위에 거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좀 이 위에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요 밑에 표입니다. 요 밑에 표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어떤 부재의 경우 언제 그 거푸집을 해체해야 되는지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 파워포인트에 넣어 놨거든요. 요건 이제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도 이 거푸집의 해체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시설물 편에 가설공사에 있습니다. 가설공사로 가시면 밑에 보시면 거푸집 및 동발이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푸집 및 동발이 공사 일반사항 요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시공이 나오죠. 시공에서 여기 거푸집 해체, 거푸집 존치 기간 뭐 이런 게 나오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제 거푸집 해체 기간에 대해서 존치 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좀 더 이제 아까 거보다 좀 더 몇 가지 내용이 더 나와 있죠. 여기에서도 밑에 보시면은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경우, 시험하지 않는 경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표도 제가 복사를 해서 파워포인트에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게 파워포인트에 두 가지 표를 갖다가 미리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둘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부재를 나누어 주죠. 여기 기초보 기둥의 측면입니다. 여기 첫 번째는 이때에는 5메가파스칼 이상이 강도가 나와야 거푸집을 뗄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체를 만들어서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경우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단층 구조, 다층 구조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1층짜리 그리고 1층 이상의 경우 그때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배 그리고 14메가파스칼 이상 되어라 이런 기준이 있고요. 요 밑에도 보시면은 뭐 금방 비교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여기 표에는 여기 벽이 하나 더 추가됐죠. 여기 위에도 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내용들은 다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표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이 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일단 두 가지 경우로 나눠놨는데요. 확대 기초 보기둥 요 부재랑 요 밑에 슬래브나 보의 밑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뭘 지금 나누겠다는 말이냐면은 하중을 받는 그 면과 하중을 받지 않는 면으로 나누겠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하중을 받는 면에 거푸집이 있으면 이거는 좀 더 오래 놔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근데 어떤 콘크리트의 면 중에서 그게 하중을 받지를 않는다면 그러면은 하중을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강도가 하중을 받는 것보다는 낮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그걸 갖다가 거푸집을 오래 놓아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런 옆면, 기둥의 옆면, 기초, 확대 기초의 옆면 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밑면이 하중을 받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둥도 수직으로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측면 같은 경우는 하중을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면은
그 거푸집을 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하중을 받는 면이죠. 슬래브의 밑면, 보의 밑면입니다. 그러니까 하중을 받는 면은 언제 그 거푸집을 뗄 수 있냐? 이때 이제 단층과 다층으로 나누는데요. 단층인 경우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배 이상, 최소 14메가파스칼 이상. 그리고 그 다층 경우인 경우, 그러니까 그 뭐죠? 층이 많은 경우에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에는 구조 계간에 단축될 수 있다. 이 경우라도 14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다. 요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요 위에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층일 경우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배 이상. 그러면 우리가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그 3분의 2배가 뭔지 계산할 수가 있겠죠. 보통 콘크리트에 제가 알기로 그 한국에 쓰이는 일반적인 그 보통 콘크리트의 강도가 24, 23 메가파스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콘크리트의 강도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이런 24 메가파스칼, 뭐 27 메가파스칼 이런 것은 그 강도가 28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을 때 콘크리트가 굳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강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콘크리트가 더 그 굳어가기 때문에 그 강도가 가면 갈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콘크리트를 마냥 오래 기다리면서 뭐 한 50년 뒤에 강도를 내가 이거 설계 강도를 잡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28일을 기준으로 그 콘크리트가 가지는 강도를 콘크리트의 강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설계 기준 압축 강도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4 메가파스칼의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는 28일 후에 최소한 콘크리트 그 강도가 24 메가파스칼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단층 구조 1층짜리 집을 지을 때 24 메가파스칼의 콘크리트를 사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이제 그거의 3분의 2배가 될 때, 그리고 최소 14 메가파스칼이 될 때 거푸집을 떼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24 메가파스칼이라면 3분의 2 하면은 38, 16 메가파스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 기준으로 16 메가파스칼 이상, 밑에 기준으로 14 메가파스칼 이상이면 떼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뭐 그래 그 언제 떼내야 되는지 그때 강도는 알겠는데 그럼 이때 강도가 한 며칠 지나야 되는지는 어떻게 아나?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콘크리트를 떼기 전에 그 거푸집을 떼기 전에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은 알아야지 그걸 갖다가 이제 공시채도 그 테스트를 하고 확실히 그 날짜에 맞춰 떼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그 그래프가 다음 그래프입니다. 일단 이 그래프는 그 콘크리트의 그 강도의 변화 과정을 그려놓은 그런 커브, 그러니까 그런 곡선입니다. 콘크리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굳어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나타낸 그 곡선인데요. 여기 일단 출처는 여기 위에 적어놨습니다. 그 슈바박이라는 사람이 그 여기 practice oriented determination of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이제 그 실무에서 적용되는 뭐 콘크리트 거푸집의 그 해체 시기 뭐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그 이 페이퍼가 있는 그 저널의 이름입니다. 여기가 이제 출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 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선으로 된 것이 이제 시멘트 R이라는 시멘트고요. 이게 이제 R이 그 rapid 그러니까 빨리 굳는 시멘트 그 약자고요. 그 N이 이제 보통 굳는 콘크리트 그리고 그 S가 이제 늦게 굳는 콘크리트를 표현하는 그런 시멘트를 표현하는 그런 이제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콘크리트를 사용하니까요. 이렇게 쭉 선이 연결되어 있는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 곡선이 콘크리트 일반 콘크리트가 그 굳어가는 그 변화를 나타내는 커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 축이 그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일, 1, 2, 3, 4, 5, 6, 7일. 7일 지난 뒤에 강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일 지난 뒤, 21일 지난 뒤, 28일 지난 뒤. 요 28일이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설계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8일에 그 원하는 강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4메가파스칼을 갖다가 설계 기준 강도로 했다. 그러면 이때 강도는 24메가파스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강도 그 어떤 특정한 콘크리트의 특정한 그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콘크리트를 그 강도를 갖다 B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28일일 때 그 요구하는 강도의 100%가 나타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4일 지난 후에는 원래 설계 강도의 90%가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좀 그 흥미롭게 보는 것은 요 7일 내에 이때의 강도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거푸집을 뗄 때에는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나 그 경제성도 고려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그 거푸집을 갖다가 좀 일찍 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거푸집을 다음 층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거푸집을 좀 일찍 떼면 물론 이제 거푸집에다가 기름칠을 잘 해줘야 되지만 좀 떼기가 편해요. 그래서 시공할 때 좀 더 힘이 덜 드는 그런 이점도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 거푸집을 뗄 때 아까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것은 강도에 따라서 그걸 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 7일 사이의 강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1, 2, 3, 4, 5, 6, 7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1, 두 번째 1,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그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난 다음에 1일 지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보통 콘크리트거든요. 보통 콘크리트의 강도가 원래의 0.34%, 0.34 그러니까 34%가 그 설계 강도의 그러니까 설계 강도의 34%가 하루 뒤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24 곱하기 0.34 하면 되겠죠. 그러면 1일 뒤에 그 24메가파스칼을 가지는 콘크리트가 나타내야 될 강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은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8.16메가파스칼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24메가파스칼의 콘크리트는 하루 지나면 최소 8메가파스칼의 그런 강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가요? 기초 보기둥 여기 벽도 포함되죠. 요 밑에 걸 보죠. 벽도 포함이 되죠. 그러면 언제 떼야 돼?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떼야 돼 라고 이렇게 그 규정이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메가파스칼의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하루 지나도 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루 지나도 그 콘크리트 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이기 때문에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이 커브를 가지고 그 떼도 돼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시방서에서는 분명히 제시를 그 공시체 그 시험을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지난 다음에 아까 그 만들어 놓은 공시체를 갖다가 눌러가지고 그 강도를 갖다가 테스트하고 그게 5메가파스칼 이상임을 확인하면 옆에 여기에 보기둥 벽에 있는 그 거푸집을 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벽을 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대충 하루 지나면 보통 이 측면에 있는 거푸집은 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내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어떤가요? 단층의 경우부터 먼저 보죠. 단층의 경우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배 이상 또한 14메가파스칼 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메가파스칼의 3분의 2배는 16메가파스칼이죠. 그럼 16메가파스칼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언제 나오게 될까요? 그건 바로 이제 이게 이제 24의 100%니까 여기에서 0.66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게 이제 3분의 2 값이죠. 여기에서 0.66에서 이제 쭉 옆으로 가보면
가보면 한 4일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단층 경우의 경우 슬래브는 4일 정도 지나면 이제 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게 좀 4일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한 4일에서 5일 사이, 그때 이제 공시체에 그 강도 시험을 하고, 그 강도 시험이 값이 여기에 나와 있는 16을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때 이 슬래브의 그 거푸집은 떼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동바리도 이제 그때 떼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층 구조입니다. 뭐 아파트나 뭐 고층 빌딩 뭐 이런 경우죠. 이때는 언제 뗄 수 있냐?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이 될 때 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한 경우는 구조 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라도 최소 14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설계 기준 압축 강도로 보죠.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언제 발현되나요? 28일 지난 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층 구조인 경우는 28일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28일을 기다려준 다음에 그 거푸집을 떼야 되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동바리도요. 그런데 이제 요 밑에 보면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슬래브나 보는 그 하중을 좀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그래서 이 부재는 좀 더 오래 지탱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28일까지 이 거푸집을 갖다가 다 계속 그렇게 놔두면은 경제성에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필러 동발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필러 동발이가 뭐냐면은 여기 첫 번째 그림으로 가시면은 여기 동바리가 있죠. 동바리가 있는데 이 동바리가 이 거푸집들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푸집을 뗄 때 일반적으로는 그 거푸집 떼고 동바리도 같이 떼야 되겠죠. 이제 이때 그렇게 되면은 동바리도 빼지면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게 더 이상 없게 되죠. 그래서 그 필러 동바리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 거푸집만 뗄 수 있게 그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동바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꼭 거푸집하고 동바리를 같이 떼지 않아도 거푸집만 떼고 동바리가 남아서 그 슬래브나 볼을 지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때는 이제 최소 강도는 14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또 구조 계산에 의해서 그때 그 위에 슬래브나 보에 작용하는 하중, 그 시공 기간에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해줘서 이제 그 거푸집은 일단 동바리는 놓고 거푸집은 떼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 시방서에 명시된 규정과 그리고 그 거푸집을 해체하는 시기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그 배경을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거푸집 탈행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콘크리트 강도입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콘크리트 배합비, 온도, 습도, 구조재 두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서로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준 지방서에서도 결국은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해체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죠. 이때 책임자는 콘크리트가 시공 중 하중을 받아낼 수 있는지, 또는 과도한 처짐이 발생하지 않는지, 또는 외부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하여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오래 있을수록 사실 품질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푸집이 콘크리트가 양생될 때 외부 기온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푸집을 댈 수 있으면 늦게 떼는 게 맞겠죠. 하지만 또 시공사의 경우는 작업을 편리하게 해야 되고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또는 이제 공사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경제성 때문에도 거푸집이나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동바리를 빨리 해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경제성은 꼭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 그 관점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러면 거푸집을 언제 떼는 것이 품질도 만족하고 공사기간도 늦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적당할 때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빨리 떼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 판단은 이렇게 국가건설기술센터 그 규정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시방서를 따르면 되는 것이죠. 현장에는 참 정말 많은 자칭 전문가들이 있죠. 때로는 이런 분들의 말이 서로 다른 경우도 뭐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규정은 시공이나 설계를 어렵게 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지켜야 할 그 최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강도 시험을 한 경우, 공시체 강도 시험을 한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강도 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특히 이 처짐, 장기 처짐, 크리프에 의한 장기 처짐이 그 건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거푸집을 바치는 동발이는 언제 떼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